막오른 호남 열전. 어제와 오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경선을 치렀고 현재 또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먼저 호남을 둘러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혈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인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광주 발언은 광주 호남에서 지지받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으로. 자식과 남편을 다 잃은 자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구속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호남과 제주가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네, 호남 열전 정말 뜨겁습니다. 직접 호남으로 가보겠는데요. 내일 더민주 호남 경선까지 호남은 폭풍전야일 것 같은데 이 반문정서냐, 그래도 문재인이 대세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정승호 동아일보 호남 취재본부장 연결합니다. 정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 네. 호남 현지 민심입니다. 과연 네. 반문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세론이냐 어떤 것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네, 24일 발표된 호남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문재표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4%나 빠졌거든요. 이제 문재표 입장에서 본다면 27일 광주 경선을 앞두고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전두환 표창 발언 여파가 조금 오래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반문재인 정서가 아직도 여전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쪽 총선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호 호감 정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확실히 좀 누그러뜨려진 것 같습니다. 문 대표 측에서는 호남에 이제 공을 많이 들였고 네. 그런 진정성을 알아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세론도 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고 예. 그러려면 본선에서 가장 경쟁 후보가 누구냐 바로 문 대표가 아니겠느냐 뭐 네. 이런 것인데요. 이런 여세를 몰아서 문 전 대표는 27일 호남에서 과반을 넘기면 사실상 나머지 지역 경선도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50% 저지가 목표인데요. 예. 문 전 대표를 꺾지 못하더라도 평평한 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선거를 이끌어 간다면 이변의 불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이 있었는데 네네. 6만 명이 몰렸습니다. 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참여율인데 네. 이거 안철수 전 대표의 바람, 이거 핵심 동인이 뭔가요? 네,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의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2만 명 정도 올 것으로 네. 예상을 했는데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뭐 이런 뜻밖은행의 국민의당도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안철수 바람은 아무래도 반문재인 정서가 그만큼 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문 세력 결집이 바로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인데요. 투표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문 전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년 전에 광주에서 그렇게 밀어줬는데 되지 않지 않았느냐. 예. 이번에는 안 전 대표를 밀어줘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호남에서 지지율을 보면 문 전 대표가 안 전 대표를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네. 안 대표 측에서는 국민의당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주자로 나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마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광주 전남 제주 경선이었는데
저희가 빨간 글씨를 크게 뽑았습니다. 6만 명 깜짝 움직. 이거 왜 그랬냐면요. 원래 앞서 이제 호남 취재본부장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2만 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왜냐하면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직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와서 해라라고 한 건데 6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전체 6만 2천 표 중에서 안철수 전 대표 3만 표, 60%. 네. 손학규 고문 22%. 박주선 국회부의장 16%.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거 어제 경선 한호섭 정국장 평론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한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경쟁력이요? 네, 지난번 사실 1년 전에 네. 1년 전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박빙 승부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의 어떤 뿐만 아니라 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네. 안희정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마지막에 오자대결 구도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떨어져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그 나와요? 부분까지도 흡수할 가능성들을 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한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양날의 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양날의 검이요. 예, 이변은 없었고 예. 안철수 대세론을 확인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 경선에서 이겨야 본전이었고 예.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6만 명이 깜짝 운집을 했는데 예. 아마 오늘이 전북 경선을 할 텐데 예. 전북이 광주 전남이 이어 두 번째로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선거인단이 많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호남 경선이 끝나고 다른 비호남권과 특히 수도권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예. 6만 명이나 몇만 명에 달하지 않고 예. 수가 경선 열기가 이미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세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참여 숫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열기도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호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것들은 국민의당 오히려? 아픈 대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 이변은 없었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후보 추대는 기정사실화되었고 예. 다른 지역에서 이 정도의 참여가 없다라면 호남당의 굴레를 쓸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이 양날의 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승리에 두추한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도전을 다짐한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싱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뿌리까지 썩은 나라 바꿔야 합니다. 낡은 과거가 결별하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문재인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현종이요. 네. 조금 전에 그 연설이요. 네. 이제까지 안철수 전 대표 스타일이 아닌데 굉장히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뭔가 이제 자신감이 붙어 가는 건 아닌가? 정말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야, 어차피 정권 교체는 돼. 문재인 전 대표와 나의 1대1 싸움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뭔가 그렇게 돼 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연설의 어떤 모습에서 예전에 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슷한 인상을 좀 받았어요. 어우, 네. 엄청난 호평인데. 네, 제가 이제 연설을 이제 따라다니면 네. 김대중 항상 이 끝에다가 이제 대묻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존재는 네, 뭐 이제 그런 어떤 방식들, 그걸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주변에 참모진들 포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런 식의 연설 방식은 이제 호응도 이끌어낼 뿐더러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DJ에 대한 향수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안철수의 이미지와 좀 같이 겹치면서 네. 하면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는 정말 이 목소리 힘이나 네. 이게 많이 늘었는데 저는 특히 이 6만 명이 참가했다는데 상당히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제가 1, 2등은 이미 결성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문제는 민주당은 경선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 흐름 자체가 보면 상당히 내일의 결과를 좀 주목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강하게 지금 치고 나오는 모양새인데 어제, 오늘은 호남에서 국민의당 경선이 있고요. 내일은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입니다. 자, 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를 애 버렸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문재인 전 대표가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결국은 국민들 뜻 국민들이죠. 아니냐 이런 유권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일 호남 경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호남에서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네. 호남 유권자들이, 선거에 있는 참여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인가 여부에 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50% 이상 문재인 전 대표가 획득할 투표를 할 경우에는 네. 대세론이 흔들리지 않고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 전 대표가 1차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근데 50%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 네. 안희정 지사가 2차 결선 투표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호남 분들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정권 심판은 이루어졌으니 예. 이번 선거는 여야에 대한 구도 선거가 아니라 더 나은 인물, 더 이왕이면 나은 인물. 다홍치마라고 하는 인물 선거를 선택했을 경우에 네. 심판보다는 미래 비전을 그리고 협치와 연정을 선택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안희정 지사에게 전략적 투표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란다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 대한 불복한다는 이야기라던가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지금 이제 여야가 대립하고 네. 있는 상황 이것들이 호남 민심이 정권 심판으로 기울 경우에는 기울 문재인 전 대표가 표차를 좀 많이 내고 좀 이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명년. 예,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예. 호남 반전 네. 그것이 이제 과연 재현될 거냐 이런 관심사항들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이제 제일 달라진 거는 당시만 해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그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이 예. 노무현 후보를 밀었거든요. 예. 조직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누구도 주도적으로도 아.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이런 주도 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남 민심 아까 우리 정보본부장이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노골적으로 우리가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가 약간 지역 선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역 선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그 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이제 TK 지역하고 예. 그다음에 호남 민심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호남 민심이 문재인 안철수로 분열되는 양상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경선에서 본선 진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은 됐으나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행까지 된 거는 그 호남 안에서의 반문 정서 그러니까 야당 열린우리당을 만들어가지고 야당을 분열시켰고 또 DJ 대통령 특검 수사 대북 송금 특검 수사까지 했다는 원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 민심의 그 표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절대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는다. 예. 끝까지 간다라는 것 이번에 보여주는 저런 단호한 어법이나 행동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문재인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본선에 진출을 한다면 과연 호남표가 양분됐을 때 예.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갈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오늘 천안함 피격 7주기라서 운명의 그 DD라고 불리는 내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각자 안보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국립현충원에서 안희정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과 악 나누어서 싸우는 이 정치 구조를 갖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안 열린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저는 우클릭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뉴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모두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한우석 국장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기 항상 뉴클릭 이 얘기합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 통합, 연정 이 얘기하는데 이게 본선 나가면은 득표로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야권의 심장과 같은 호남 경선에서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희정 전 지사의 저런 전략들은. 그러니까 경선의 경우 보통 그 예. 전통적 지지층을 향해서 선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 보면 연정론이라는 게 어쨌든 경쟁 상대와 같이 공동정부를 운영하자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경우에 오히려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경선용으로는 오히려 손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예.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는 저는 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세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세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세론과 관련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선 대세론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네. 경선 대세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거의 60%에 네.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55%라고 하는 목표치를 정해놓은 것도 네. 사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고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전체 민심으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시에 지금 경선을 진행하면서 네. 호남 민심이 반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전체 호남 유권자 대비 봤을 때 33% 정도의 지지를 현재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본선에서 대세론이 형성됐다. 본선을 겨냥한 대세론이 형성됐다라고 하긴 아직 이른 거죠. 더구나 네. 최근에 악재들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표창장 논란, 부산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이 쌓인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는 상당한 지지의 어떤 세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7%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희정 후보가 만약에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면 그 표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볼 때 현재 호남 민심은 상당히 네. 유동적이다. 1년 전 총선 상황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좀 하나 추가를 하면 예. 사실 내일 만약 우리가 전반부 이야기했던 검찰에서 만약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할 경우에 네. 이거 사실 호남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불구속을 할 경우는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내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된다. 이제 정권 해야 된다는 네. 여론이 일 거고 네. 만약 구속을 하게 된다라면 뭐 지금 같은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내일의 어떤 발표 자체가 야. 실제 호남 민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전망합니다. 내일 재밌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네, 주시죠. 저는 호남 민심은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있다. 그 나눠져 이전에는 호남이 진보 보수가 없이 김대중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압도적인 사람들이 호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했었는데 아. 그 이후에는 사실상 세대적으로 60대 이상 아,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분들이 예. 지금 현재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고 예. 세대적으로 20대에서 40대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이 반문재인 정서를 등에 업고 선거운동을 편다라면 네. 저는 반문재인의 60대 이상의 표, 보수적인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또다시 문재인이냐 아니냐, 진보냐 보수냐는 이념적 대결로 네. 호남을 갈라친다는 것은 예. 미래를 정치하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경제와 복지의 도시로, 과거에서 미래로, 심판의 도시에서 상생의 도시로라고 네. 하는 보다 좀 비전적인 것을 가지고 당장 득표인 손해 보더라도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안희정 씨의 장기적인 정치를 위해서 훌륭한 더 자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호남 민심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2007년에 정말 대역전극을 2002년. 펼쳤던 그때 노무현 후보가 2%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호남에서 역전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까?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역전극을 펼치려면 지금 여기서 어떤 판이 펼쳐져야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가 이것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외적인 요인이 다 있다고 봐야죠. 네. 당시에 네. 외부적으로 보면 소위 온라인 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였고 소위 노사마라고 하는 정치 일종의 그 팬클럽이 활성화되면서 네. 네. 내부적 흐름들은 존재하게 있었어요. 또 예. 하나 중요한 거는 당시 연청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직할부대라고 하는 당 조직이 예, 예. 대거 조직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밀어주는 흐름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호남에서 돌풍을 일어낸 어떤 그 기화점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봐야 될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안희정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기 어려울 거다.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식구들 잔치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모집한 혹은 당원이 동원한 당원 네트워크 내에 네.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 네. 투표는 충성도, 조직 동원력, 조직도. 조직력 네. 이런 거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능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55% 목표보다 훨씬 능가하는 형태의 아마 지지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요거 야당 얘기 요거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경선 매직 넘버 저희가 그냥 뽑아봤습니다. 저 55% 문재인 전 대표는 55% 목표다. 왜냐하면 과반수는 무조건 넘어야 되는 것이고요. 승리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55% 이상은 얻어야 내가 대사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딱 대선론을 압도한다는 얘기고요.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같은 거는 저희가 35%를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지 않겠느냐. 1등을 하면 제일 좋고 2등을 하더라도 35% 정도 얻어야 그래야 결선 투표 가서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볼 것이다라고 저희가 제작진이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맞나요? 저희 분석이? 뭐 상당히 합리적인 그쵸? 분석이 네. 같다는 생각이 저희 들고요. 잘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반수가 넘어서면 네.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 전남에 한 상징성은 전국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미 1차 투표에서 승부가 결정이 난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호남 민심에 남아있는 정권 교체에는 동의하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 이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이 내일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이번 대선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다른 지역의 지지까지도 얻어야 될 겁니다.